물론 이제 두 개 있거나 여기 자리가 없을 때는 두 개를 살리고, 없을 경우에는 하나만 놔두고 이렇게 눈을 정리합니다. 눈을 정리하는데 이제 어느덧 키가 컸죠. 20에서 30cm 자랐죠, 신초가. 이럴 경우에 여기 포도에 보시면은, 포도에 보이시죠, 포도 보면 이게 발 하나 나와요. 이런 걸 정리해 주세요. 나중에 클 때 요 이쁘게 생기지를 않기 때문에, 포도가 있으면 옆에 옆순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여기 보면 발 달린 멀찌감 되는 애들 있죠. 이런 걸 잘라 주시고, 그리고 그래, 포도송이가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버지 얘기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겨드랑이 있는 부분 있죠. 겨드랑이 여기 요 순들을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로 힘이 다 나가기 때문에 밑에서 빠는 힘들이 곱게 올라가야 되는데, 따져보면 밑에 거는 요거는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포도 밑에 있는 잎은 사실상 영양이 위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위에 있는 잎이 내려오면서 열매한테 충실하게 여러 가지의 영양 제분을 살리지, 밑에 있는 잎은 위에 있는 열매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 밑에 있는 것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숭나무든 모든 과일에 적과할 때 너무 위에 달면은 그 잎으로서 광합성에서 내려오는 영양분을 다 받아갈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래로 달아주시면 제일 낫습니다. 복숭도 마찬가지, 포도도 마찬가지. 포도는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포도는 열매가 맺히는 데부터 잎수가 10송이에서 12송이까지 작업을 하는 거고, 계속 옆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순이 계속 올라요. 딸기 수확할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계속 올라오니까, 여기 겨드랑이 있는 이런 순들은 정리하고, 이렇게 또 발이 올라오죠. 요런 발들, 손이라 그러죠. 요런 손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요 안쪽에 있는 겨드랑이 있죠, 겨드랑이. 옆순도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순을 제거해야 되고, 손도 제거해 줘야 되고, 또 열매에 맺혀 있는 옆순에 달려 있는 요런 송이가 이쁘지 않기 때문에, 송이 옆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작업을 수확하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가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농약 치는 법 알려드릴게요. 살충제와 살균제, 그리고 영양제, 이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농약을 섞는 방법은 굵은 알갱이부터 가루, 그 다음 물약, 그 다음에 전착제. 전착제는 기름이니까 그런 순서대로 그 약을 섞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물일 경우에는 황이라든지 산성질의 식초 같은 거로 산성화 시켜셔야 됩니다. 지하수 물은 대부분의 석회질로 염기성이기 때문에, 이런 산성질 약을 넣으면 중성이 되기 때문에 약효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포도가 모양은 좋습니다. 원에는 모양은 좋은데 잔손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이 많고 이렇게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중간에 쳐지는 것들은 이 케이블 타이로 끈을 잡고 잡아줘야 되고, 케이블 타이로. 그리고 요 U자로 생긴 요게 이제 철사를 껴서 얘네들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처지지 않게. 왜냐면 잡아주지 않으면 얘네가 옆순애기에 손이 있거든. 타고 올라오는 등불이 있잖아요. 그게 떨어지게 되면은 얘가 밑에서 힘을 포송이가 굵어지면은 힘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가지가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아니면은 포도를 적절한 부분에서 이렇게 빨래집게로 찝어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꼭 필수 아미노산처럼 비타민처럼 필요한 그런 도구입니다.
포도밭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 이 가뭄이 연일 이루어져서 포도밭에 계속 이렇게 물을 대줘야 됩니다. 이 찌꺼기는 죽은 포도를 적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나뭇잎을 보면은 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 이런 현상들. 이거는 마그네슘이 결핍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보통 대개 마그네슘은 떡잎부터 되는데 망간 결핍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pH가 낮은 상태일 때 마그네슘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고토, 잎의 힘이 많이 딸린다는 얘기죠. 산성질 때는 마그네슘이 많이 나고, 망간 결핍 현상은 pH가 높을 때, 그러니까 알칼리 성질일 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한 포기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전반적으로 마그네슘이 결핍됐다는 것을 가정해서 한번 시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 중순 또는 8월 말 되면 이제 포도가 수확을 하는데, 오늘은 황산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산가리는 지금 뿌리면은 예를 들면 질소 인산에 비해서 염류 집적에 대한 축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황산가리를 뿌리는데, 가리는 아시죠? 칼륨. 뿌리는 끝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칼륨은 항상 수확할 때까지, 그리고 감사 필요할 때까지 수확은 칼륨은 항상 뿌리를 관장하기 때문에 항상 넣어야 되고요. 당도와 색깔과 품질, 그리고 껍질을 좀 두껍고 좀 단단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황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황산가리를 꼭 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확하기 2달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황이 하는 역할이 껍질을 두껍게 하고 색깔 잘나게 하는 것도 맞지만은, 황산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결핍 이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황을 많이 시비하게 되어버리면은 열과 현상이 일어납니다.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얘네들이 신장할 때, 특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을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하지 않고 그냥 천수, 하늘의 빌만 계속 기다리다 보면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얘네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과필은 커지고 하다 보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열과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열과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황산가리를 많이 사용했을 때는 열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열과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포도는 안에 알 솟기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이게 탱탱하기 때문에 밀려서 하다 보니까 열과 현상이 일어나서 더 터질 수도 있고요. 또 수분을 많이 빨았을 경우도 열과 현상이 일어납니다. 박피를 하다 보면은 박피가 맞다 안 맞다, 그리고 그 방법론에서의 서로간에 얘기가 있습니다. 박피라면 신맛이 난다, 뭐 아니면은 뭐 어떻다 한 얘기 하는데, 박피를 해서 색깔약을 치고 익지 않은 거를 색깔 맞춰서 익지 않은 걸 꺼내니까 브릭스가 안 나오고 당도가 안 오르는 겁니다. 품질이 저하된다는데, 박피를 하고
최대한 숫기가 당도가 많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빨리 빼기 위해서 색깔치고 나오는 그런 농가하고의 얘기가 좀 다릅니다. 저는 빨리 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색깔을 골고루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광합성에서 나오는 당이 밑으로 빠지지 않게, 그리고 밤에는 당이 뿌리로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밤에는 낮에는 광합성 작용을 해서 당분이 과일로 가고 서로 순환적인 부분을 하겠지만은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칼슘한 역할을 못 맡게 해야 되는데, 밤에는 우리처럼 호흡 대사를 합니다. 호흡 대사하다 보면은 당을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로 소비를 하게 되면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로 내려오지 못하게, 밤에는 뿌리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칼슘이 하는 역할이 뿌리로 내리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고, 이걸 축적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인위적으로 박피를 해버리는 거죠. 박피를 해버리면은 당이 뿌리는 못 내려가고 계속 여기서 축적이 되고 소비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빨리 숫기가 빠르고, 그리고 당의 기한도 많이 찬다는 얘기죠. 논란이 되는 거는 빨리 빼니까 문제인 거예요. 색깔만 내고 빨리 출하하니까 그 맛이 그렇게 안 난다는 겁니다. 한 사흘째 포도 수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비가 많이 오게 되버리면은 탄저가 오는 이유가 물이 많이 소비되면 빨리 빨겠죠. 뿌리가 빨리 빨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균이 오지 않겠나 라는 그런 잠정 얘기를 해보고, 또 내년에는 황산가리보다도 인산가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인산가리 온다고 해갖고 뭐 터지거나 그러지 않는데, 황이 껍질 두껍게 하니까 약간 터지는 경향이 좀 들어 보입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오면 터지긴 합니다만은, 내년에 인산가리, 황산가리 구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에 감사 비료를 할 텐데요. 우리가 멀칭이라든지 부직포 같은 걸 깔아 놓은 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제껴 놓고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유박 비료를 할 겁니다. 여기는 비료를 뭐 하냐면은 유박 비료도 하고, 또 이파리가 좀 있을 때, 잎이 있을 때 또 우끄럼을 할 수 있는 그 원예 비료도 한번 할 거고요. 뭐 21 있죠. 21호 원예 비료, 복합 비료도 한번 하고, 그리고 또 규산질, 또 석회질, 폐화석 같은 그런 땅을 호전시키는 비료도 할 겁니다. 이거는 입상고토 석회입니다. 석회. 고토는 마그네슘 광합성을 좋게 하는 거고, 입상석회고토는 알카리
대한 호환적인 비료입니다. 땅을 산성화되어 있는 것을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정부가 농협을 통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입상 스퀘보트입니다. 산성화된 땅을 중성화시키고 그리고 산성지 토양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비료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땅을 계속 살리는, 흙을 살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입상 스퀘보토 또는 폐화석 같은 것들이 석회질이거든요. 알칼리입니다. 알칼리. 그래서 이거를 뿌려줘야지 땅이 더 건강해집니다. 미생물이 많이 산다는 얘기죠?